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SK 하이닉스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반도체 섹터들은 앞으로도 강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반도체 하락과 함께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삼성이 이제 오히려 사법 리스크가 완전 해소가 됐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적 350%가 증가할 만한 이런 이 반도체 섹터의 HBM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보는 건 어떤가 좀 생각해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좀 집중해볼 만한 거는 삼성이 지금 뭐 했다? 이제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당장에 오늘도 반영된 게 뭐다? 삼성전자의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긴 행보를 이어오다가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 이런 상승폭을 봤을 때 이게 급등이냐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지금 뭐를 예상하고 있다? 당장에 이런 대규모 투자를 예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당장 이 지금까지 삼성이 투자를 해야 될 때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과감한 투자 결정이 뒤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인수 합병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8년 넘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 때는 어쨌든 인수도 하고 합병도 하고 그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걸림돌이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게까지 이리저리를 내주면서 최근에는 뭐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올해까지도 2분기까지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실적을 제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것만큼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전에는 뭐였다? 굉장히 이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런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이 시점에는 뭐 하겠다? 오히려 이제는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나올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사법 리스크는 뭐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물론 할 수는 없어요. 이 당시에는 뭐 시장 분위기도 있었고 뭐 다양한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하방 압력을 키우긴 했지만 어쨌든 뭐였어요? SK 하이닉스는 HBM을 등에 업고 올라가는 추세였고 삼성전자는 무너지다가 이제 최근 다시 돌리는 추세라는 거겠죠. 물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사실 약 9%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도 사실은 뭐냐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이 사법 리스크 해소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 자체가 이제 이 하락을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골드만삭스 때문이죠. 골드만삭스가 이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매수였지만 이번에 뭐 하겠다? 중립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게 삼성전자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뭐 한다? 이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HBM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이제 돌아설 거고, 그럼 그전에는 뭐가 돼요? 이제 아무래도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공급의 우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구매자 우위 시장으로 성격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건 골드만삭스가 그럼에도 이야기한 건 뭐다? 그럼에도 HBM의 장기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매도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강력 매수를 표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드만삭스 의견에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 거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HBM의 여기도 얘기하는 HBM의 강세는 계속 이어갈 겁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할 거고 지금이 초입 단계일 뿐인 거지 오히려 이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스마트 시티 이런 걸 먼 미래로 보잖아요. 그럼 도로 하나에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도로에도 이제 얼지 말라고 열선을 깔잖아. 이런 것처럼 도로 밑에도 하나하나 이런 반도체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는 그런 시대도 올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 HBM 뿐만 아니라 AI 반도체라는 거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저는 수요가 더 증가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수요, 뭐 미래 성장성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HBM 시장의 경제가 심화가 되면서 제품 간의 이 단가 경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는 건데 사실 그게 누구 때문이다? 지금 7월 17일 이 뉴스 나온 타이밍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죠. 그래서 누구 때문이다? HBM, 삼성전자가 26년도부터는 이제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공격적인 투자 모멘텀으로서 HBM에 본격적인 합류를 할 것이고 그 공급이 늘어날 거라고 지금 뭐한다? 골드만삭스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이게 SK 하이닉스가 그간에는 이 HBM 시장에 있어서 독점을 했기 때문에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수혜는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어쨌든 이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자체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건 뭐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보면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뭐 이 K카에 대한 부분을 매수 의견 줬습니다. 매수 보고서의 K카 상한가 2021년도 11월 이때입니다. 11월 최고점. 그리고 K카 내리 날아가고 있죠. 그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는 매도 의견 줬어요. 이게 그 12월 이 당시입니다. 이 당시. 단기간에도 상승했고 장기간에 더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은 그냥 참고용이지 무조건 맞다라고 할 건 없어요. 그래서 사실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든지 말든지 의미는 없는 거고 하락을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런 보고서 때문에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니까 앞으로 HBM 시장이 뭐 그렇게 뭐 성장이 둔화될 거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큰 의미를 둘 건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HBM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갈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 같은 경우가 이 대규모 투자를 지금 당장 예고한 게 최근에도 보면 어디로 옵니까? HBM과 뭐 이미지 센서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미지 센서와 HBM 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전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가전 등 전체 영업이익이 지금 20-30%가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재용 회장의 가장 큰 급선무는 뭐가 될 확률이 크다. 차세대 HBM 도입을 본격 검토하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 라는 거거든. 라는 이런 삼성의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 보면은 사실 원래 이 삼성전자 사법 리스크 해소 이런 이슈 모멘텀이 나오면은 단기가 되었던지 장기가 되었던지 과거 24년도에도 그렇고 25년도 2월에도 그렇고 증시에서 삼성전자 단기 상승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인 이 삼성전자발 모멘텀이 좀 올라가줬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안 올라갔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 개별주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주들 관련 모멘텀주들이 좀 상한가 좀 많이 가졌고요. 그냥 거의 다 개별주에 그나마 이제 보면은 이제 YC 하나가 움직여줬어요. 하나가.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이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의 가장 큰 수혜주는 YC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 YC의 상승의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에 이제 이 반도체 이 수출 재개를 했죠. 특히나 YC는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SK하이닉스에 뭐한다. 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 반도체 HBM 수출 관련되는 모멘텀이 과거부터 YC는 많은 모멘텀을 받았어서 이런 것 때문에 이슈다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출 재개 관련되는 이슈는 어제도 나왔어요. 근데 어제는 안 움직이고 오늘만 움직였다. 그럼 이게 제가 보는 건 시장에서 삼성발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보면 알겠지만 YC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뭐 했습니까? 이미 HBM용 검사 장비 공급을 했죠.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 대비 40% 규모를 YC가 삼성전자에다가 작년에 공급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반도체 검사 장비, HBM용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맺은 건 YC가 최초입니다. YC. 이게 핵심이에요. 최초고, 중요한 거는 YC가 국산화에 성공한 HBM 검사 장비는 뭐까지? 6세대 HBM4까지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다? HBM3E에 대한 목숨 거는 투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HBM3E를 거의 독점한 상태입니다. 이걸 굳이 무리하게 통과시켜가지고 통과했다고 해서 이걸 무리하게 밀어봐야 돈이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 SK하이닉스가 독점한 상태에서 여기서의 싸움은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양산을 위해서 HBM4에 대한 이 대규모 투자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삼성의 마지막 승부수는 뭐가 된다? HBM4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BM4 양산 탄력 반등가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하게 돼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HBM3 같은 경우는요, SK하이닉스가 선두를 차지하고 마이크론이 이를 빠르게 뒤쫓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삼성전자가 이거를 뒤쫓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BM4를 통한 반격에 나서겠다. 그래서 지금 H4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시장 전반에서 반전을 만들면서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의 지금 뭐를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삼성의 사법 리스크에서는 결국 HBM4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모멘텀이 나오는 계기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 수혜를 받을 게 또 YC가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지금 보면은 HBM3가 통과되지 못한 것도 결국엔 검사 장비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뭐냐. 자, 25년도, 24년도에 이 계약이 1년짜리 계약이었어요.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5년도에 또 지금 뭐한다? 반도체 검사 장비에 대한 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는 절대적인 YC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HBM4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통과가 된다든지 투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검사 장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부각이 되겠죠. 특히나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납품을 하기 위한 뭐까지 됩니까? 대규모 양산을 위해서 또 공정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럼 역시나 여기서 YC에 대한 또 추가적인 납품 모멘텀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YC의 실적이 지금 이 정도로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예측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철저하게 HBM4가 지금 통과가 됐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않은 상태로. 그럼에도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25년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 매출 올해 매출만 본다도 이미 57%, 이게 뭐다? HBM3E 관련되는 검사 장비 이것만 가지고서도 지금 매출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상 기대하는 게 뭘 기대하느냐? 정말 이제 HBM4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면은 YC는 매출 3배 성장도 이제는 현실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대규모 검사 장비 후속 수주를 확보하며 매출이 폭발적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HBM4부터는 수율 검사 장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퀄을 통과한다라고 했을 땐 본격 양산하기 위한 생산 라인 증설이 필수적이고, 여기에 따른 검사 장비 수요도 말도 안 되게 증가할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걸 봤을 때 연평균 15% 이상 성장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꾸준하게 더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HBM4가 통과한다는 가정하에 뭐까지? 2030년도에는 매출이 6,600억 원으로서 24년 기준해 가지고 약 350% 이상 매출이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매출 성장폭도 커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차트 역시도 이런 상승 흐름을 타고 우상향 추세로서 꾸준하게 상방 흐름 잡는 그런 패턴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